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아침 첫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보고 싶어하는 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바람이 굉장히 요즘 들어 폭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자주 들리던 임영웅님의 소식들, 인스타그램이라던가 또는 유튜브라던가 또는 방송 출연이라던가 임영웅님의 소식이 계속 들려왔었던 이 6월달 대비 7월달이 특히나 많은 분들이 임영웅님을 보고 싶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항상 그렇지만 아무래도 방송에서 또는 유튜브에서 뭔가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던 이 소식들이 손흥민 선수와의 축구 경기 이후로 살짝은 소강 상태이기도 한데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근황 소식 아마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감격스러운 쾌거 소식들 먼저 전달해 드려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쾌거 소식이 폭발합니다. 임영웅, 김수찬, 감동의 하모니, 울면서 후회하네 노래 무대 영상 조회수가요 2천만 조회수를 껑충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말 그대로 가수 임영웅님이 열창한 울면서 후회하네, 아쉽게도 2천만 뷰인 이유가 이 미스터 트롯 TV조선의 이 미스터 트롯 유튜브 영상들과는 다르게 임영웅님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지만 이게 워낙 예전 무대잖아요. 그래서 2천만 뷰이지 이게 아마 최근 영상이었다면 더 높은 조회수가 기록되지 않았을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뛰어난 곡 해석 능력과 섬세하고 풍부한 감성으로 듣는 이들의 마음을 흔들었음은 물론 김수찬님과 환상의 하모니까지 자랑한 이 영상의 조회수가 2천만 뷰를 넘어섰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들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임영웅, 애절한 마음이 통했다. 아버지 뮤직비디오 1,500만 뷰 돌파 소식이죠. 26일 기준으로 지난해 8월 9일, 벌써 작년입니다.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아버지 뮤직비디오, 많은 분들이 콘서트장에서 듣게 되면 눈물을 펑펑 쏟는 그런 노래이기도 한데요. 특히나 아티스트 임영웅님도 이 노래를 부르면서 굉장히 힘들었었다 라는 이야기가 뒤늦게 밝혀졌죠. 많은 분들이 그 사실에 또 함께 눈물 짓기도 했습니다. 이 영상의 조회수가 1,500만 뷰를 넘어서서 이제 2천만 뷰를 향해 계속하여 달려나가고 있는 상태다. 그야말로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노래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래 영상의 조회수가 계속 쏟아져요. 영웅시대는 별빛이다. 임영웅의 무지개 콘서트 무대 영상도 1,4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아버지 무대 영상이 1,500만 뷰를 넘어섰는데 이제는 무지개 영상도 1,400만 뷰를 넘어 1,500만 조회수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으니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1집 정규앨범 노래들의 뮤직비디오 무대 영상들 전부 다 엄청난 조회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대단한 기록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를 표현하는 직접적인 하나의 지표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마저도 듭니다. 자, 이 가운데에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제가 얼마 전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죠. 바로 공식 영상들의 도합 조회수가 1억 뷰를 돌파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사실 요즘 MZ세대들은 김광석님이 불렀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보다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더 많이 알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임영웅님이 부른 이 감성 짙은 노래 정말 대단한 조회수 파워를 보여줍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발로트의 창법과 가장 잘 맞고 발로트에 가장 많이 임영웅님이 심취해 있었던 시기에 불렀던 노래인 만큼 이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가 가져다준 신선한 충격은, 감동적인 충격은 대단했죠. 그 이후로도 임영웅님이 콘서트장에서도 부르면서 많은 분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전매 특허와 같은 노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들의 조회수가 보니까요, 미스터 트롯에서 불렀던 임영웅님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가 5,458만회, 내일은 미스터 트롯 영상에서 1,233만회, 미스터 트롯 콘서트 영상이 1,136만회,
창원 콘서트 영상이 1091만회, 미스앤 미스터 트롯 영상이 1019만회, 트롯 에이드 베스트 영상이 377만회로 전체 도합 조회수가 1억 뷰를 넘겨섰습니다. 사실 이 창원 무대에서도 임영웅님은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오듯 눈물을 펑펑 쏟았죠. 그리고 사실 마스터였던 노사연님도 미스터 트롯 당시 눈물이 난다. 그 나이를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감정 표현을 잘하는 걸 보고 나는 정말 대단한 가수라고 생각했다. 내 마음이 너무 흔들렸다라며 극찬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마스터였던 조용수 작곡가님도 최근에 임영웅님과 함께 2집 앨범을 발매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정말 깜짝 놀랄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 조용수 작곡가님 역시도 이 당시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임영웅의 무대는 듣는 사람이 숨을 죽이고 한 글자 한 글자 새겨듣게 만든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가창력 때문이다. 감정 표현뿐만이 아니라 뛰어난 완급 조절에 대한 역량까지 극찬했었던 기억이 나곤 합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엄청난 조회수, 바로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과 대중들의 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1억 뷰라는, 와, 도합 조회수긴 하지만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1억 뷰라는 조회수가 탄생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임영웅님의 파워, 영웅시대 분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이제는 기부 소식으로도 한 번 더 이어집니다. 임영웅 엔젤, 북한 이탈 주민에게 선풍기 나눔을 하는 선한 영향력을 또 한 번 뿜어냈다라는 겁니다. 보니까 가수 임영웅님의 팬클럽 분들이 북한 이탈 주민 취약계층에게 선풍기를 기부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선보였다라고 합니다. 바로 임영웅 엔젤은 펜앤스타, 엔젤앤스타를 통해서 지난 6월 한 달간 이 선풍기를 나눔하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는데요. 이렇게 기부 증서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선풍기 40개입니다. 사실 이 무더운 여름날 에어컨을 켠다라는 게 굉장히 부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고자 선풍기를 기부 나눔하는 모습을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또 한 번 만들어 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뜻깊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상태죠. 자, 이런 가운데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한 번 더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이응, 미음, 디귿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G.O.D 25주년 콘서트, 자, 미스터리 포스터에 눈길이 간다라고 합니다. 바로 임영웅님의 뒤를 이어 공연하는 25년 맞이 KBS 대기획 G.O.D 달빛축제 공원 콘서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뭐 KBS의 이 야심찬 이 추석 특집으로 시작된 단독쇼부터 시작해서 이제 G.O.D까지 이어지게 된 상태인데요. 이런 자음으로 이루어진 G.O.D 포스터가 어떤 의미인지를 궁금해하는 대중들도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뒤를 이어서 이 G.O.D라는 엄청난 국민적 대중 가수가 공연을 한다. 이것이 굉장히 남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KBS 단독쇼의 엄청난 기록을 과연 G.O.D가 깰 수 있겠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뭐 경쟁을 떠나서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영향력이 다시 한번 이렇게 단독쇼를 통해서 재증명이 된다. 이것이 저는 좀 의미 깊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가 한 번 더 입증이 되고 있죠. 자, 이런 기사도 올라왔어요. 임영웅 BTS CGV 얼터너티브 컨텐츠가 인기다. 이게 무슨 말이냐? CGV에서 아티스트와 라이브 콘서트를 상영관에서 진행을 하며 단순한 상영을 넘어 함께 관객이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선보였다. 그러니까 라이브 콘서트 예매 오픈과 동시에 매진됐다라는 사례가 나오는데요. 영화관의 편안한 좌석과 큰 스크린, 이것을 통해서 다양한 지역의 팬들을 함께 상영관을 기반으로 만날 수 있는 시스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바로
CGV 영화 개봉 덕분이었겠죠? 그 당시 때 싱어롱 상영회를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싱어롱 상영회가 뭐였죠? 맞습니다. 바로 임영웅님의 노래를 다 같이 떼창하고 즐기는 바로 그런 독특한 상영이었다라는 걸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독특한 상영, 이제는 다른 가수들에게도 번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 무비가 성공 사례로 남았기 때문에 이러한 행보가 저는 가능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아마 이런 사례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BTS 트릴리언으로도 끊임없이 번지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2년 연속 재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TS 샴푸, 중국에서 인기몰이 중이다. 중국에서 대박이 났대요. TS 샴푸가 지금 뭐 3,000박스를 선적했다, 뭐 수량 확보에 나섰다,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을 전개 중이다, TS 샴푸가 2차 라이브 방송 예정 중이다, 지금 수량이 못 쫓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장경 대표님은 뭐라고 했냐면, 중국 내의 TS 샴푸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모색하고 중국의 주력 온라인 플랫폼에 브랜드샵을 구축하여 소비자 접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8월 초에는 징동 브랜드관을 오픈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중국 소비자의 이목을 사로잡을 만한 체계적인 브랜딩을 구축해 나가겠다.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활발한 재계약을 했고 활발한 마케팅을 통해 TS 샴푸가 중국으로 나가서 대박을 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하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가 없이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적자를 면치 못했던 TS 샴푸 측에서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광고 모델 활동 이후로 엄청난 매출이 발생을 했죠. 결국 이것이 TS 샴푸의 회생의 길이었다. 그래서 급기야는 바디워시 제품까지 이제 발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제품군이 늘어났고 중국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세계 무대로 뻗어나가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TS 샴푸라는 이 기업 자체가 굉장히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업 가치도 상승하고 있고 실질적인 매출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폭등하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대목이라는 얘기죠. 자, 이에 나아가선 임영웅님을 보고 싶어한 어린 팬들은요, 요런 영상을 보면서 마음을 달랜다고 합니다. 먼저 한번 잠깐 볼까요? 임영웅님이 눈을 감고 몸을 좌우로 흔들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고개를 좌우로 도리도리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바로 임영웅님이 이 TV조선의 사랑의 콜센터 때 다른 분들의 노래 무대를 보고 감탄하던 리액션 모음 영상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노래 부를 때만이 아니라 다른 가수분들이 노래 부를 때도 임영웅님은 굉장히 집중해서 듣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많은 가수분들의 노래를 직접 듣고 음미하며 또 거기에서 배우거나 또는 이 가수는 노래를 이렇게 하는구나 라며 감탄한다는 얘기죠.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아티스트로서의 면모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정말 수준 높은 앨범들과 노래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2집 앨범 발매가 아쉽게도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아티스트 임영웅 너무 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2집 앨범은 언제쯤 발매가 될까요? 등등등 이야기가 많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결국에는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2집 앨범에 대한 노력과 열정은요, 어마무시합니다. 대신 제가 한 가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렇게 또다시 즐겁게 축구, 풋살하는 모습의 사진이 포착이 돼서 많은 팬분들 사이에서 열광이 되고 있는데요. 보니까 임영웅님과 함께하는 축구선수 출신의 유튜버분 함께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 모습은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이 고아울렛 유튜버 채널에 나왔던 임영웅님의 손흥민 선수와 경기했었을 때처럼 최근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작년 또는 재작년 때 임영웅님이 이렇게
풋살 경기를 했었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임영웅님이 지금도 풋살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건강도 챙기고 또 제가 말씀드렸죠? 많이 쉬어야 회복이 돼서 또 열심히 달릴 수 있다고. 운동선수에게도 중요한 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바로 휴식입니다. 그러니 이런 슈퍼스타인 임영웅이란 가수가 휴식을 소홀히 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뿐 결국 우리 곁에 화려한 모습으로 임영웅님이 다시 돌아올 날이 제가 볼 땐 머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 백스테이지 모습이 또 공개가 돼서 많은 영웅시대 분들 사이에서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뭔가 하고 봤더니 임영웅님의 콘서트를 세팅했었던 그런 엔터테인먼트사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무대를 세팅하는 모습인데 그쪽 업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공개한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여기에 놀라운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뭔가 하고 제가 쭉 넘겨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보니까 어떠세요? 임영웅님이 끝까지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죠? 그래서 끝나면서 어떻습니까? 다들 환호하고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90도 인사하는 임영웅님의 모습도 빼놓을 수 없죠. 근데 이 장면이 많은 영웅시대 분들에게 감격을 선사하는 건 이 무대가 끝나고 문이 끝까지 닫힐 때까지 임영웅님이 고개 숙인 채 인사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90도 폴더 인사를 한 채 말이죠. 이것이 굉장한 감동과 감격을 선사하고 있고요. 나아가선 이 2집 앨범 콘서트 빨리 우리 곁으로 다가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빨리 임영웅님의 2집 앨범 콘서트가 재개돼서 현장에서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또 저 역시 콘서트를 관람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아마 우리 소천사님들도 그 마음이 누구보다도 간절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와중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감격적인 또 비화가 공개가 됐는데요. 그걸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소식 이번에는 한 영상에 정말 꽉꽉 눌러 담아왔는데요. 쉬지 않고 바로 달려보겠습니다.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기사가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쉬지 않고 마치 힙합의 래퍼처럼 랩하듯이 쫙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함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기사라기보다는 칼럼이죠. 임영웅 현상, 이동욱 논설 주간이라는 분이 이렇게 칼럼을 쓴 겁니다. 쭉 보니까 뭐라고 적혀져 있느냐? 자발적으로 모인 구성원은 강제적인 모임보다 훨씬 다양하고 흡족한 만족감을 느낀다. 즉, 자율적인 쾌감을 느끼고 그 자율에 의해 일의 의미를 부여받는다. 또한 그 일의 의미로 인해 궁극적으로는 행복을 얻는다. 이렇게 행복해진 구성원은 다시 조직의 과업에 참여를 하게 되고 자유로움을 느끼며 일의 의미를 강화하여 행복감을 높이는 순환적인 영향을 끼친다. 참여, 자율, 의미, 행복. 바로 긍정적 사이클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로 이루어진 사이클의 모범 사례가 바로 가수 임영웅과 팬클럽 영웅시대다. 근데 트로트 가수는 좀 아쉽네요. 네, 어찌됐건 이들의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이 막강해서 임영웅 현상이라고 한다. 최근 경북 예천과 충북 청주 등 전국 곳곳에 수해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이어지자 바로 임영웅 현상이 나타났다. 가수 임영웅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팬클럽 영웅시대 이름으로 소속사와 함께 2억 원을 기부하자 영웅시대도 온라인 기부 플랫폼을 통해 4억 2,600여만 원을 모아 기부를 했다. 영웅시대가 모은 기부금은 대기업을 제외하곤 가장 큰 금액이었다. 영웅시대는 금전적 기부뿐만이 아니라 쪽방촌을 돌보는 등 기부와 봉사의 모범이 되고 있다. 지난 봄 임영웅이 프로축구 경기 시축자로 나섰을 때의 일화도 유명하다. 경기장 티켓은 매진이 됐고 상대팀 상징색인 하늘색 복장을 피했을 뿐만이 아니라
끝까지 경기를 관람하고 마지막엔 경기장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이런 모습까지 성숙한 관람 문화를 보여줘서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나라를 갈라놓고 있다. 이에 반해 가수 임영웅과 그의 팬덤 영웅시대는 포용하고 봉사하는 사랑의 실천으로 선한 영향력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참여와 자율, 그 속에서 의미를 찾고 행복감을 느끼는 임영웅 현상이 사회를 바꾸고 있다. 박수 칠 만한 칼럼 아닙니까?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모인 영웅시대 분들의 대활약상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깊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상이 어마무시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기사도 또 올라왔어요. 덕질, 그 달콤함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덕질이란 알다시피 오타쿠, 오덕후, 덕으로 변화해온 단어의 의미죠. 쉽게 말해서 매니아들을 지칭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덕질은 이미 SNS에서 일상적인 용어가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만 덕질이라고 한다면 되게 아이돌 팬 활동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 기업들은 아이돌을 덕질하는 덕후들의 취향에 관심이 있다. 덕후의 소비 패턴이 전체 소비를 선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 이 덕후들은 주변 소비자들에게 전문가로서 인정받는 매니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소비 패턴과 의견은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임영웅을 덕질하는 팬클럽, 영웅시대 분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 아침마당에 등장해서 5연승을 하며 미스터 트롯까지 큰 성공을 이뤄내며 노래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힐링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임영웅님의 팬층은 20대부터 90대까지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고 그렇다면 임영웅의 인기 비결은 무엇일까? 라고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명한 책들이 정말 많이 요즘 발간이 됐죠? 보면은 음악적인 면과 음악 외적인 면으로 분석이 되는데 음악적인 면은 발라드와 트로트의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융합하는 노래를 추구하는 것이고 외적인 면에서는 중년층 여성의 팬덤에 주목된다고 합니다. 이 중년층 여성분들은요, 임영웅님의 노래를 통해서 위안을 받았고 우울증을 극복했으며 암을 극복하는 힘을 얻기도 했다. 결국 팬들은 임영웅의 음악적인 면과 음악 외적인 면 모두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년 전에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덕질 전문 학원까지 등장했다라고 말을 해요. 이곳에선 어떻게 덕질할지, 어떻게 스밍할지, 어떤 기자가 임영웅 덕질 전문 학원 수강생에게 나에게 임영웅이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하자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삶의 활력소가 되며 수면제 작용을 한다라고 대답해서 굉장한 놀라움을 선사했습니다. 기적 같은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학원 수강생 중에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 있었는데 이 몸이 아픈 어르신이 임영웅을 보고 조금 더 살아나가야겠다라는 의지를 다졌다. 그뿐만이 아니라 임영웅님의 노래를 듣고 수면제를 완전히 끊는 어르신도 등장했다. 그러니 지금 사회 전반에 참 문제가 되는 연예계의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응원하고 사랑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덕질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덕질을 통해서 삶을 윤택하게 바꿔 나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오는 8월 8일 바로 대망의 얼마 안 남았죠. 슈퍼스타 가수 임영웅님의 데뷔 7주년을 맞이하는 날이 이제 곧 우리 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매번 진화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임영웅의 데뷔 7주년을 맞이해 본다라고 합니다. KBS 단독 예능에 출연해서 예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임영웅이라고 되어 있죠. 소외된 곳을 찾아 끊임없이 나눔을 실천하며 아름다운 사회를 이끌어가고 선한 영향력의 대표 팬덤 문화로 귀감되고 있는 영웅시대. 이렇듯 쉼없이 열심히 달려온 임영웅과 영웅시대는 서로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며 찐사랑을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영화 I'm Hero The Final에서 임영웅님은 팬분들이 저를 왜 좋아해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잘생기지 않은 그저 평범한 아이인데 라는 말 한마디에 화답이라도 하듯 7년을 함께 같은 방향을 보며 걸어온 영웅시대가
임영웅의 데뷔 7주년을 기념하며 2023년도 러브 액츄얼리, 영화 러브 액츄얼리 같은 모습을 시작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처음으로 사랑하게 된 이 계기, 한 팬분의 증언을 이렇게 담은 것 같아요. 보니까 2020년 2월 갱년기로 우울증과 불면증, 손가락이 심하게 결리며 삶의 의미를 잃고 휘청거리던 한 분이 이 누적된 스트레스로 숨통이 막히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하얀 슈트를 입은 슈퍼스타 임영웅이 등장합니다. 주위에서 미스터트롯 임영웅이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좀 들어봤느냐, 분명히 미스터트롯 진이 될 거다, 그래도 나는 가요 안 본다라고 냉정하게 말했지만 어느 날 임영웅님의 노래를 처음 유튜브 쇼핑 중에 듣게 되고 이게 뭐지? 라며 사랑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3초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바람의 노래에 도도했던 자신의 문화 편력은 산산조각이 났고 웅딱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 임영웅님의 팬들에 의한 세레나데인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임영웅님의 무대 중에선 특히 무지개를 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신나고 화려한 댄스 무대, 신나서 임영웅님이 즐기는 무대 위에서의 모습들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임영웅님을 좋아하고 나서 자신의 삶은 활기차졌고 세상이 행복하고 즐거워 보였다라고 합니다. 이전의 스트레스 방법은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며 스트레스를 풀었지만 이제 임영웅님의 유튜브를 보고 임영웅님의 노래를 듣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자신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임영웅님의 콘서트는 자신의 생애 최고의 이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마이 리틀 히어로를 보고 나서 임영웅님의 요리하는 모습, 톡톡 튀는 일상적인 모습들, 모든 것들을 보며 사람 자체가 정말 훈훈하고 정말 훌륭한 댐댐이가 있어 더욱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큰 성공에 의해서 어떤 가수가 되길 바라냐라는 질문에 아마 우리 소천사님들하고 비슷한 마음일 것 같아요. 지금처럼만 자기 음악 세계를 기준으로 하고 싶은 장르를 마음껏 하면서 임영웅이라는 장르로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행복을 전해주는 그런 선한 가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임영웅님 본인도 가수로서 행복한 삶을 함께 챙기면서 본인의 달란트로 남도 좋고 저도 좋은 그런 가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인성은 지금처럼 배려심 깊고 의리 있고 자상하고 진중하고 절제된 품위를 유지하면서 약자를 존중하고 베푸는 삶을 살며 겸손을 잃지 않는 품위 있는 그런 가수로 남아주길 바란다라고 합니다. 만약 임영웅님이 눈앞에 있다면 꼭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 얼른 장가 가세요. 평생 열심히 응원할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임영웅님의 팬쟁입니다. 웅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도 임영웅님이 최근 말도 안 되는 열애설이 터졌지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그것을 반대할 우리 영웅시대 분들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사랑하는 팬분들의 마음 너무나 좋고 행복하여 이름만 들어도 울컥 눈물이 밀려옵니다. 저의 스타 임영웅은 가수입니다. 노래로 마음속 깊은 울림을 주어 제 마음을 보살피고 어루만져주는 저의 보호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임영웅님 팬쟁이, 운쟁이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제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임영웅님, 그대는 제 인생의 전부이고 제 삶이고 저의 목숨입니다. 라는 영웅시대 황국 날라리 황연숙 영신님의 정말 진심 담긴 이 편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참 제가 짧게 축약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깊은 감격과 감동을 선사해주고 있죠.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가요계에 임영웅님의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이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요, TV조선의 화요일은 밤이 좋아가 방영했는데 이 중에서 바로 성민씨, 트롯 가수로 전향한 슈퍼주니어라는 아이돌 가수 출신이죠. 그런데 이분이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를 열창한 무대,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임영웅님의 멋이 중원디를 이 성민이라고 하는 아이돌 출신의 가수분이 열창을 했거든요. 이제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아이돌 출신의 가수가 배우고 있는 그런 단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영웅이란 가수는 다장르를 섭렵했고요. 나아가서는 그 다장르를 섭렵한 파워가 결국 어떻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방증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여기에서 끝이냐? 아닙니다. 임영웅님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바로 아침마당. 이 아침마당에 임영웅님의 노래가 울려 퍼졌고 감격적인 등장을 했거든요. 김시훈이라고 하는 분이 바다에서 못 돌아온 아버지, 우울증에 걸린 어머니께 효도하고 싶다. 무슨 말일까요? 쭉 보니까 여기에 등장한 이 참가자분이요, 이러한 말을 해요. 아버지는 주사가 너무 심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후두암에 걸려버렸다. 아버지를 미워해서 암에 걸린 것 같아 마음이 아팠지만 술과 담배를 끊은 아버지는 집안이 평화로워지는 그런 모습을 가져다 줬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결국 바다로 어업을 나가셨고 영원히 돌아오시지 못했다고 합니다. 고맙다, 사랑한다 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보내드린 것이 너무 마음 아프다라며 눈물을 글썽였거든요. 결국 이분의 어머님은 우울증에 걸리시게 됐고 아버지께 못했던 효도를 어머니께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장만하여 큰 돈을 벌었지만 이마저도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게 되면서 전 재산을 날리게 됐다고 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자신에게 아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며 TV에 나오는 것을 보고 싶다고 하셨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살고 행복하게 노래하기 위해서 임영웅님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바로 아침마당 방송 프로그램에서 엄청나게 열창을 하시게 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런 감격적인 사례에 임영웅님의 모습이 등장하는 건 어찌 보면 참 당연한지도 모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가 앞에 말씀드렸던 한 영웅시대 분들의 증언글에서도 나와져 있는 것처럼 그만큼 임영웅이란 가수가 결국 수많은 사회의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사례에 너무나 적합하지 않겠습니까? 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정말 많은 사연을 가진 분들이 열창하고 방송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임영웅이란 가수가 사회 전반에 얼마나 많은 위로와 감동을 선사하는지 이런 사례를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